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천 귀농지청 가이드에서 전해드리는 농산지 스터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귀농 귀촌 주택 구입과 양도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 특례와 체류형 쉼터,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한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생활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해당하시고요. 신규 주택을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세대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물론 공시가격입니다.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고 하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 뭐 개정안 발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아직 그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의원분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한 법안을 많이 지금 제출을 하고 계세요. 아마 통과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소급 부분이 예전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 개정 상황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역의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인데, 뭐 여기서는 꼭 그거 아닌 것처럼 이 인구 감소 지역 1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1주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의 인구 감소 지역인데 주민이 속초에 있는 집을 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당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컨드 홈으로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1편에서 봤던 각종 혜택들이 도시지역 고양주택에서 뭐 인구 20만 이하 일부 시지역 빼고는 도시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홍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래서 동해안 갈 때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주택에 대해서 다 지금 1주택으로 인정받으시면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1주택 혜택을 다 보시면서도 홍천에 있는 도시지역 내 아파트나 주택을 사실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번에 세컨드홈 활성화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서 80km짜리 반원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들어오는 지역들이 강화, 옹진, 뭐 연천, 철원, 가평, 홍천, 그 다음에 뭐 여기 당진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컨드홈 특례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평과 홍천이 가장 큰 특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천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제가 빠진 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예, 인제는 인구 감소 지역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초 해당하지 않고,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홍천에서 고성의 집을 산다면이라고 했었어야 맞겠네요. 네, 속초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80km 반경을 그려 보았는데, 이게 밤에 뭐 길이 막히지 않을 때 고속도로 열심히 달려가면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없고, 그랬을 때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신다고 했을 때 처음 만나는 강원도는 춘천이 아니고 홍천입니다. 홍천을 살짝 경유해서 춘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처음 만나는 강원도, 홍천 이렇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같이 부동산을 하시는 업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별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천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홍천의 100년 수건 사업이죠. 영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내년이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항체 클러스터 등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속초까지는 1시간, 서울도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안이 쭉 나오지 않다가 이제 10월 9일인가요? 입법 예고가 되어서 이제 그 시행 규칙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대상은 농업인이나 주말 영농 체험을 하려는 자입니다. 농작업 목적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었을 때 서울의 집이 1가구 1주택으로,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서울의 집은 당연히 1주택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이게 아마 좀 센 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명목으로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10평 정도면 다락방까지 넣으면 방 2개, 거실 하나 구조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쉬엄쉬엄 놀러 다니시는 시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리용 쉼터의 장점은 이게 농업 시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능구역 농지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능구역 농지에 가능하다는 것은 저렴한 토지를 사서 체리용 쉼터를 만들 수도 있다. 홍천 강변에 예쁜 강변에 농업진흥구역이라서 그동안 집을 짓지 못했던 땅이 있었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에 사서 거기다가 체리용 쉼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들 몇 가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년으로 전체 기간을 묶어놨었는데요. 건축 조례로 몇 번이든 연장을 해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고요. 농지 면적이 쉼터 및 부속 시설의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대개 계산해 보니까 100평 전후반 농지는 구입하셔야지 역으로 말씀드리면 좀 여유 있는 면적의 주택, 주차장, 뭐 설비 등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농막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전기, 수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 가능하게 했습니다. 체리용 쉼터라고 해도 정식 건축물은 아닙니다만은 뭐 리도나 뭐 농로, 분도 이런 도로에 붙어야 되고 최소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해서 도로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맹지에는 체류형 쉼터가 불가능하고요. 가끔 시골에 가면 지적도상에 있는 조그만 길 있잖아요. 혹은 1.5m, 2m, 다시 1m 뭐 이렇게 가는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에는 체류형 쉼터를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체류형 쉼터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따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체리형 쉼터의 구조나 어떻게 지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각종 위험지구, 뭐 방제지구 같은 각종 위험지구나 조례로 여기는 안 돼 라고 한 지역에는 체리형 쉼터가 불가능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라고 했는데 뭐 10평짜리 간이 시설에 뭐 수화기 외에 더 비치할 건 없겠죠. 이 정도로 지금 농지법 시행 규칙이 나와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체류형 쉼터라는 게 비닐하우스나 농막같이 영업 기반 시설로 인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매점이나 사무실 같은 근린 생활시설로 토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패친이시기도 하고 한번 좀 뵀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나인스홈인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국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 모델을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가 주택이 아니라고 해도 잠깐 쉬어가는 용도로는 충분한 사이즈로 지어 놓으셨어요. 분양 성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되려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사무용 전기가 아니고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 사무용 전기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누진세가 없으니까 냉난방을 전기로만 하셔도 됩니다.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단은 사무실로 해서 주택으로 쓰는 것도 편법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몇 번 컨설팅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지 공익용 산지 뭐 그런 데가 최근에 그나마 농업인 주택이라도 가능해졌고 그 전에는 전혀 뭐 야생화 키우기 뭐 이런 거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 예를 들어서 소매점이나 뭐 이제 다른 허가가 날 수 있는 허가 범위에 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서 거주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 정이 답답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좀 이거 이 땅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강의하기는 하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답에 소매점, 사무실 등 예를 들어 개인 화실도 있을 수 있고 개발을 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전기로 따뜻하게 냉난방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편에 걸쳐서 그 민원기촌에 따른 주택구입과 양도세에 관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